안녕하십니까, 정윤호입니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벽과 지붕이 있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집에 대한 단상은 단순히 물리적 의미에만 국한되지는 않지요. 태어나 처음 가족을 만나는 곳,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자 고단한 몸을 뉘을 수 있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집이 부의 상징이 돼버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위치가 강의 남쪽인지 북쪽인지, 몇 평인지, 자가인지 전세인지가 집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렸죠. 다음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분명 하나의 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집이 잘려나간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것이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1943년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쌍둥이 형제 바탄과 함께 태어난 고던 마타 클락입니다. 마타 클락의 주 특기는 사진에서 보셨던 건물 자르기입니다. 건물을 파격적으로 자르고 과감하게 구멍을 내는 실행을 통해 짓기가 아니라 짓지 않기를 주장하는 반건축 운동의 선구자이지요. 사람들이 하나의 건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가능한 영원히, 그리고 굳건하게 그곳에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만드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폐기는 존재하죠. 폐기된 주택은 갈라짐으로써 틈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틈을 통해 우리는 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냈던 과거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만, 동시에 틈 그 자체로 인해 더 이상 주택이 될 수 없는 현재를 마주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타 클락이 건물 자르기 작업의 대상으로 삼은 곳은 연립주택, 창고, 사무실 등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했던 건물들입니다. 혹자는 이런 것도 예술인가, 나도 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타 클락의 부친인 로베르토 마타는 아들의 작품에 침을 뱉으며 네가 예술이 뭔지 아냐고 할 정도로 예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마타 클락의 아버지는 건축가 출신의 화가로 이름을 날리던 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혼란스러운 작업을 했을까요? 그는 건물의 벽, 바닥, 천정을 뚫어 집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락함, 보장된 안전함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습니다. 오피스 바로크는 벨기에 앤트워크 해안가의 5층짜리 건물을 절단한 작품으로 건물 내부의 바닥부터 천정에 이르기까지 물방울 모양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건물을 절단하여 내부의 구조적 요소들을 파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람자에게 집이라는 인식과 예술이라는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생각지도 못한 미적 경험을 유도한 것이죠. Spread your wings as you go, and when God takes you back, He'll say hallelujah, you're home.
그에게 장소는 곧 작품이 됩니다. 19세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미술 작품은 사각형의 캔버스 안에 만들어져 갤러리나 미술관의 전시관에 한정되어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미술을 위한 미술을 양산하며 작품의 의미를 오직 내부로만 국한시켰죠. 하지만 마타 클락은 미술 작품을 갤러리 밖으로 끌어내어 외부 환경에 있는 집, 사무실, 미술관과 같은 건물이나 도로, 인도, 지하와 같은 특정 부지의 부동산을 작업에 전격 도입하였습니다. 그에게 작업은 장소이고 장소는 작품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작품은 미술 작품이 가진 보편적 가치관인 보존의 의미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대부분 작업이 과정으로, 현장 설치로,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즉 작업의 철거는 예상된 것이었고 소멸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리고 구멍이 뚫린 그의 작품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영상과 기록사진, 영화, 그리고 일화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마타 클락은 현장에서 평소 작업할 때 안전모나 마스크 등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건물을 자르고 쪼개면서 성면과 시멘트 가루를 들어마시기 일쑤였죠. 안타깝게도 그는 1978년 35세라는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타 클락의 충격적 작업은 오늘날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누군가 소유하고 싶은 집을 절단함으로써 완벽한 집에 대한 허상을 드러냅니다. 건물 가운데 생긴 공백은 고리 깊은 사회 문제, 메울 수 없는 서민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본능처럼 찾아 들어오게 하는 그곳이 때로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신을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안도감을 느끼게 해주지요. 집은 그렇게 함께 견뎌낼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행복하지만 힘들다는 그 역설적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지향하는 삶이 담기는 장소로 집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내 작은